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 돌아왔습니다. 자꾸 사고가 나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 명석한 알고리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돼 버렸더라고요. 네, 저도 뭐 그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얘기를 보니까 무디스에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더라고요. 참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속 쏠림 얘기를 하다가 쏠림이 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쏠림이 해소된다면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조금 더 앞당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체크해보면서 사고 수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맨해튼으로 먼저 가보시죠. 피치가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죠.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단독 드리블이었는데, 오늘은 또 무디스가 뭐 사건을 하나 일으키면서 단독 드리블이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팩트만 놓고 보자면 피치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자꾸 그 당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자꾸 유발한다.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모든 건 다 뭐 일리 있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도대체 왜 혼자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논란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11년에 S&P와 무디스가 동시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 때와 비교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충격이 조금 덜하다. 일단 초반의 충격은 덜한 건 확실하잖아요. 아직까지 뭐 충격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 차이를 비교할 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제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라고 부르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막 흔들리면서 이게 미국까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극도의 그 불안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는 경기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닥 짚고 좀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랑 아마 충격이 다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이 금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식시장과 금리가 같이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폭락하기 때문에 금리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주식시장만 변동성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리가 도대체 왜 올라가는 것일까? 그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뭔가 불확실성이 던져졌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불확실성의 파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 그 3분기에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5월, 6월에 계속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채권을 좀 발행을 늘리고 우리가 빚을 더 많이 내서 돈을 좀 더 풀자라는 쪽으로 해소가 됐잖아요. 그 국채를 이번 3분기에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국채에 가장 큰 손님 두 나라를 꼽자면 중국과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 나름대로 어려워요. 중국은 뭐 어제 보신 것처럼 수출입이 폭망 수준입니다. 지금 돈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돈을 풀다가 조금씩 자꾸 긴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꾸 바빠지고 있고, 갑자기 뭐 옐런 장관이 중국 날아가고 이런 게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그런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미국의 채권이 좀 애매해지고 수급이 애매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지금 이게 피치에서 나오는 신용등급인데 AAA와 AA 플러스, 보시면 AA 플러스로 미국이 내려갔죠. 근데 AAA에 싱가폴 뭐 국채, 캐나다 국채 이런 게 있다고 보면은 이 두 개를 놓고 여러분은 뭘 사시겠어요? 저는 미국 국채 살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게 레벨이 낮아도. 그렇다는 측면에서 결국 저는 제이미 다이머 CEO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용평가사가 채권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어떤 그냥 선언적인 의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런 미국의 불확실성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았나, 뭐 엄청나게 대형 사고는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극도로 높아졌을까 하고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봤는데, 뭐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달러가 이제 불안해지면 비트코인이 팍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이치인데 그것도 아니고 금 가격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일시적 변동성 재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금리도 뭔가 좀 고점으로 착 치고 올라가더니 그 고점에서 딱 부딪혀서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이제는 아마도 기준금리가 고점을 쳤을 것이다. 요즘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유지해도 될 것 같아라는 발언을 벌써 이틀째 2명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성장주로 갈 것이다라는 로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악재가 나타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거 전혀 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무디스가 지역은행까지 강등을 시켰고요. 이런 사태들을 계속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 우리가 생각했던 로직이 조금 미뤄졌다, 조금 늦춰졌다라고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분을 체크해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빅7입니다. M7이라고 부르는 그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셨던, 연초에 봤던 종목은 당연히 테슬라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애플이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너무 특수성 있는 종목이라서 차치하고라도 이 세 종목이 오히려 수익률이 좀 낮은 쪽에 분포돼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저평가 종목들, 어쨌든 시장에 악재성 재료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쉬고, 그리고 덜 올라간 종목들에서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여기 올라오는 거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거예요. 덜 올라온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면 이건 완전히 하락장인데 그 종목들이 어쨌든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이 종목군들의 쏠림이 확장되는 과정이구나라고도 첫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쏠림이 풀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장주로 쏠렸던 수급들이 경기 민감주나 방어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느냐?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민감주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로는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최근에 80달러 선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 포지션까지 유가에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하는 게 좀 많아졌다는 건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던 자금이 다음 갈 때를 찾다가 이쪽이 조금 더 맛있게 보여서 얻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미국 GDP가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로 미국이 경기가 좋았나 하면서 우리가 골디락스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낮았는데 왜 더 나왔을까? 원래 미국은 그 소비의 화신이잖아요. 거기서 다 소비를 하는데 소비 부진은 계속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색이 투자입니다. 투자.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리쇼어링을 하고 그리고 또 AI 인프라를 계속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투자로 인해서 GDP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경기 민감주,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의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쏠림이 확 갔다가 거기서 그게 나와서 뭐 쭉 풀리나 했더니 근데 또 초전도체인가 뭔가 그게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막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장중에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악재가 터지니까 바로 하한가로 직행해버리고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쏠림 해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고 그 변동성을 유발한 건 2차 전지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와 초전도체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이 올랐나 일단 봐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을 비롯해서 뭐 화장품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또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증권 이런 쪽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픽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의 영향력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등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는 확실히 IT 인프라 그리고 또 성장주, 플랫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바이오도 눈에 보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반등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S-오일도 최근에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슬슬 움직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뉴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슈만 아니라면 지금 뭐 지수가 조금씩 빠지고 있기는 하더라도 거래대금은 계속 10조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유지해 준다면 다음 쏠림을 노리거나 혹은 이게 쏠림이 퍼졌을 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매크로,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으로 지어봤는데요. 뭐 다 똑같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장이 뭐가 중요하냐. 내 종목의 주가만 잘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 종목이 그 시장의 성격과 맞닿았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쭉 치고 올라올 때 그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쏠림 섹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상승장에서 변곡점이 생겼고 하락장인지 조정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내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시장을 한번 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